7월 17일 나사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7월 17일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무서운 게 딱선준 무려 이제 3화. 오늘도 많은 무서운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자 그럼 무선준을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내가 아직도 선바로 보이니? 빨간 케첩 줄까? 파란 케첩 줄까? 자, 일단 제일 조회수와 추천수가 많은 순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이 일은 작년 5월쯤 등교하는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었죠. 평소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저는 이날 울면서 등교했다는 점입니다. 버스 안에는 저와 기사 아저씨 둘뿐이었고 저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감정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학교 가는 것도 억울한데 아침부터 서러운 일에 멘탈이 흔들려서 눈물도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우리는 평일에 학교를 다니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말에 가면 억울한 거예요. 버스가 한창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를 손이 제 어깨를 붙잡고 마구잡이를 흔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옆을 쳐다보니 무서워.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제 허리에 무언가를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뒷좌석으로 가신 후 저는 품에서 주신 물건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준 것은 한 쌍의 팔찌였습니다. 저기 이걸 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뒤돌아본 저는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찌. 우와, 진짜 공포 웹툰인데? 저는 이 일을 친구들과 동생에게 말해줬습니다. 와 대박, 유튜브 하자. 와 드디어 미쳤구나. 주변에선 버리라고 했지만 먼 훗날 이걸로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 팔찌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저 할아버지가 뭔가 뭐 또 막 삼성 이사진이어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어떤 팔찌를 한 아이에게 주고 왔네. 그 아이가 그 팔찌를 지금도 갖고 있다면 지분의 20%를 넘겨주게. 약간 이런 걸 꿈꾸셨나봐요. 나였으면 버렸을 것 같은데.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락을 예상하고 있던 학교 어학연수 선발에서 최종 합격을 받고 학교 프로그램에 추천 참가도 하게 되는 등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팔찌를 울고 있던 가련한 고등학생을 불쌍히 여긴 한신령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대가가 있는 것일까요? 타닥. 설마 어느 날부턴가 타닥 타닥 새벽마다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보다 벌레를 더 무서워하는 인간이라 결국 그 주 내내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야, 너 새벽에 벌레 소리 같은 거 안 들림? 결국 주말에 아빠가 대청소를 했지만 벌레 비슷한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들리는 벌레 소리는 여전했고 저는 검은 물체만 봐도 벌레라고 착각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예민해진 것 때문일까요? 이제 벌레 소리 말고도 말소리나 발자국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일쑤였고 누군가 지켜보는 것처럼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21세기 문명의 시대에서 귀신 들린 팔찌가 웬 말이냐 생각에 팔찌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각 그저 귀를 틀어막고 잠에 들게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환청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몽 같은 몇 주간의 해프닝이었구나. 저는 팔찌도 괴상했던 일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악몽 꿔? 뭐래, 내가 요즘 얼마 잘 자는데. 그럼 됐어. 뭐야, 뭔데? 언니 잘 때 귀신 들린 것 같아. 동생의 얘기는 그러했습니다. 왜 깜짝이야, 왜 그러고 있어?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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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의 말에 따르면 저는 한참 동안 계속 어서오세요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귀신 씌인 게 확실하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이, 뭐 잠꼬대 한 번 한 걸로 귀신이다 그러냐. 처음이 아니야 언니, 잠꼬대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4번째야. 뭔 소리야? 여기에요. 여기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계속해서 여기에요만 중얼거리다 잠들었고 어젯밤은 어서오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도 처음엔 제가 잠꼬대를 하는 게 웃겨서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는 일이 잦아지고 말을 하는 저의 분위기가 소름 끼치고 무서워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팔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그거 그냥 버려. 야, 헛소리 좀 그만해. 팔찌가 뭐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라고. 사람 사는 거에 영향을 미치겠냐? 하지만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며. 됐어. 사실 저는 이 팔찌를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19년 인생 가위 한 번 눌린 적 없는 제겐 소름 끼치긴 했지만
했지만 솔직히 흥미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포영화 주인공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생명에 지장을 받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팔찌가 가져다준 좋은 일 때문에 더더욱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좋은 일이 생길지. 그렇게 이 팔찌는 아직까지도 제 책상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서운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벌레 소리와 환청을 듣고 시선을 느끼긴 합니다. 또 그러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심하진 않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잠꼬대는 어떻게 됐냐고요? 글쎄요. 이젠 혼자 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서오세요. 그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이유로 이 팔찌를 주었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팔찌 덕분에 어학연수도 여러 각종 시험에 합격도 스펙 쌓을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팔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팔찌 바이럴 아니야 이거? 이거 일단 찾아봐야 돼. 네이버에서 찾아봐야 돼. 자석 팔찌 바이럴인 것 같은데? 더런 사람이 더 무섭지. 이번에도 만화네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 전 어렸을 때부터 기가 센 건지 남들 한 번씩 다 봤다는 귀신의 귀자도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와 귀신 세계를 연결시켜주던 건 만화 동아리에서 만난 무당집 딸 친구 B였습니다. 근데 그림 퀄리티가 왜 이렇게 프로 웹툰 종사자분들 아니에요? 둘 다 그 당시엔 찾기 힘들었던 순돌이라 저희는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낸 짱친이었어요. B는 무당집 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학교에선 귀신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인기가 많은 B가 질투났던 저는 에이 그래도 사람이 더 무섭지 라며 매일 친구의 이야기에 토를 달았고 이 갈등은 일종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져 누구 하나 지려하지 않았죠. 사건은 시험이 있기 전주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독서실에서 벼락치기를 끝내고 B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골목길이 으스스했는데 또각 아마도 저희를 앞서가던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또각 저는 괜히 으스스한 기분에 B에게 장난쳤습니다. 저기 저 여자 봐,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사람이 더 무섭지. 죽으면 귀신 돼서 서로 뻘쭘할 듯? 키키. 제 시비의 B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웬일로 제 말을 받아줬습니다. 딱딱한 말투와 쉽게 수긍하는 태도에 의문을 품었을만 했지만 그때 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들어갔어? 나야 건장한 중2니까 뭐야 왜 안 웃어줘? 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골목길 그 여자 귀신이었단 말이야. 이거 약간 자존심 싸움인 것 같은데? 앉으려고? 무슨 또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게?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야. 또각. B의 말을 듣고 무언가 탁 불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각. 그제야 전 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또각. 그 여자는 또각 뒤를 돌아 저희를 보며 반대로 걷고 무서워. 그 여자 봐,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사람이 더 무섭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후에 친구가 말하길 제가 평소 귀신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는 기가 세서가 아니라 귀신에게 잘 홀리기 때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등학교가 갈라지며 B와 연락이 끊겼지만 이번 무선준 덕에 오랜만에 B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만화는 아직도 B가 순돌이었던 덕에 쉽게 동의를 구하고 제작했습니다. 구라지롱. 구라지롱. 자, 다음 96화짜리 만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전 평소에 2시간은 지쳐가야 잠이 들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금방 잠들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맞다, 여기 해운대지? 새로 만들어진 관광열차를 타러 왔었어. 열차 출발 전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해당 열차는 한 칸에 한 명만 탑승하시고 8세 미만에 한해 보호자의 무릎에 앉는 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맨 앞에 직원이 그때그때 길을 택하는 특성상 여러 열차가 동시에 운행되며 처음 보는 풍경이어도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열차 출발합니다. 모래사장, 갯바위, 절벽. 절벽? 안전한 건가? 저 지금 절벽 바로 옆인데 안전한가요?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운행하는 거겠지. 앞에요, 앞에! 덜컥.
방금 왼쪽 길로 갔으면 됐잖아요. 절벽이 너무 가까워. 엄마 다들 왜 놀래? 아니야 별일 아니야. 직원 똑바로 운행 안 해? 저기 왜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뚜룹 꽉 잡아요. 덜컹. 야 살려줘. 덜컹. 안돼. 쿵. 대굴. 그렇게 몇 번을 더 롤러코스터 같은 내리막을 달리고 나서야 잠깐의 평지가 나왔다. 내리막이 아직 더 있어. 열차 세워요. 야 열차 세우라고. 세워. 이 사람도 아닌 게 빡. 대굴.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건 죽은 건가? 나 때문에? 어? 안 죽었구나. 다행이다. 덜그덕. 뭐야 손만 나온 건가요? 선로에 걸쳐놨던 손목 때문에 어우 살았네? 어떻게 살았지? 밑에 있던 선로 때문에 운 좋게 안착된 건가?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해? 그래도 어쨌든 살았다! 앞에요 앞에! 방금 아까 떨어진 분 목소리인데? 응? 어? 뭐야 무한 루프야? 잘못 본 거야. 저희 애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저기요 안전벨트가 엄마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에이씨 개꿈 꿨네. 그런 꿈 꿨었음. 네가 잘못했네. 귀신 뚝배기 깬 거? 아니 그 열차 탄 거.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탔냐? 아니 그런 말 몰라? 꿈에서 나오는 열차는 전부 저승행이라잖아. 그래요? 자 다음 할머니의 일기. 자 이 만화에는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장면, 대사, 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 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갓 철이 들었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나를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 생각했는지 굉장히 예뻐해 주셨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유독 싫어했던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없었다. 실은 어머니는 엄마로서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었다.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는 원래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고 손님으로 만났던 아버지와 계획이 없는 나를 임시완하는 바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느니, 네가 나를 망쳐놨다느니, 너 같은 건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는 등 저주를 퍼붓곤 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은 꼭 할머니네 집에 가서 지냈다. 친구도 별로 없던 내게 할머니는 유일한 내 편이었다. 믿음이 깊었던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기도하러 다녔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데려갔다. 매주 일요일마다 따분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어린 내가 싫어할 법도 한 일이었지만 난 할머니가 해준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마을의 예쁜 교회에 가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나는 할머니보다 훨씬 빨리 끝내곤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했는데, 그러면서도 신기했던 것은 할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에게 뭘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한없이 인자한 웃음을 지은 채 그건 우리 손녀가 크면 알게 될 거란다 라고 말하고 무슨 기도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렇게 모르는 척 했지만 난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기가 약해서인지 귀신이 잘 들렀다. 나를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낳은 어머니의 사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의 매일 밤 나는 가위에 눌리느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었다. 가위뿐만 아니라 자다가 내 손으로 끈을 내 목에 걸고 있거나 배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밤새 몸부림치거나 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상한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났다. 부모라고는 어머니밖에 없었기에 그 일을 어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내 인생을 망친 네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냐며 네가 더 불행해졌으면 했는데 그거 참 잘됐다고 말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서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악질적이 되었다. 1년 새에 교통사고가 3번이나 났고 수업 중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밥을 먹을 때는 항상 벌레를 먹고 있다는 환각이 보여 밥 한 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학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집에 혼자가 될 때 항상 할머니가 찾아와서 나를 돌봐주었다.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옆에 할머니가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순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게 따뜻한 순간이었다. 나를 저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내가 16살이 된 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집을 나와 할머니 집에서 씻지도 않고 할머니의 옷가지를 껴안고 몇 날 며칠 울고만 있었다. 할머니 냄새를 맡고 흔적을 찾을 때마다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주가 지났을 때 내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위도 눌리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던 기괴한 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할머니가 수호령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냐며 마치 제 일처럼 신나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난 용기가 솟아올랐고 내 삶은 180도 바뀌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고 못 다녔던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친구가 많아졌고 난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밝게 변했다. 어머니가 술에 취해 내게 저주를 퍼부어도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서럽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항상 할머니와 함께 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할머니의 수호령과 함께 전혀 달라진 나는 공부도 곧잘 했고 나는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불편한 어머니를 떠나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며 대학에 다니기로 했다. 가끔 할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손질을 하긴 했지만 몇 년이나 비어있던 집은 손볼 곳이 꽤 많았다. 내 짐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다 할머니의 옷장 깊숙이 있던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낡은 노트 꾸러미였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쳐 내용을 보니 할머니의 일기였다. 그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것이 꼼꼼했던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노트를 몇 번째 읽어가며 할머니와의 추억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상자 가장 밑에 있는 노트의 표지를 본 순간 난 소리내어 꺽꺽 울 수밖에 없었다. 표지엔 할머니 특유의 예쁜 글씨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가장 소중한 손녀딸에 관한 일기만 특별히 따로 쓰신 것 같았다. 한참을 노트를 끌어안고 울다가 겨우 진정하곤 철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인연은 며느리 인연이 바람을 피워 만든 애다. 인연이 생겨서 내 아들이 자살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다. 눈물이 쏙 들어갔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토악질이 나왔다. 오늘은 교회에 가서 인연 배에 바늘로 수십 번 찌르는 고통을 달라고 기도했다. 오늘은 교회 가서 평생 벌레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끝. 사실 할머니의 저주였다. 신들은 이런 거 하기 좀 바쁘긴 한데 아무튼 자 참고로 픽션입니다. 구라지롱! 자 다음 직접 제작한 공포 애니메이션 무서운 게 딱선준. 이 영상은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책임져요? 어느 여름밤 와 뭐였지? 뭔가 무서운 게 뭔가 무서운 게 지나갔는데? 에이 나뭇잎인가 보네. 일어난 김에 화장실 지나가자. 뿌잉? 깜짝이야. 나 너무 귀엽다.
에휴, 쉬나 싸자. 뭐다 풍파. 아, 변기에 머리카락 뭐야? 샤워하고 좀 치우라니까. 아, 깜짝이야. 아, 무섭다. 아, 이거 개소름 돋는다. 아, 제일 무서워요. 아, 리얼 무서웠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기숙사 귀신 실화. 자, 무서운 만화입니다. 또 이것은 내가 고딩 때 일어난 일이다. 보통 근데 괴담이 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일어나네요. 대학 괴담은 없나? 당시 나는 한 방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다. 야자를 빡세게 시키는 우리 학교의 특성상 나와 친구들은 항상 새벽에야 기숙사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새벽 1시에 소등이 되는 기숙사의 규칙 때문에 언제나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불이 꺼지곤 했다. 일단 소등이 되면 복도에서 사감쌤이 돌아다니면서 칼같이 감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전 잠깐 담소를 나눌 때에는 이런 광경보다는 이렇게 각자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 대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지만,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우리는 종종 보다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시킬 수 있는 소재를 꺼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괴담. 특히나 공포영화나 괴담 매니아인 나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이때 나에 대해 잠깐 설명해보자면, 나는 엄청난 호러물 애호가였다. 온갖 호러 소설을 섭렵하고 호러 피규어를 모으고 혼자 공포영화를 챙겨볼 만큼 당시에 나는 무서운 것을 정말 좋아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이런 나의 취향에도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나의 호러물에 대한 자부심은 특히 괴담을 나눌 때 효과적으로 발현되곤 했다. 진짜 개무서워. 유유 키키 겁쟁이들. 이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건데. 히히히히. 사건이 일어날 그날도 나는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 맞다. 나도 무서운 일 겪은 적 있어. 응? 뭔데? 너들도 알다시피 내가 가위에 자주 눌리잖아. 얼마 전에도 자는데 가위 눌렸거든? 아, 또 눌렸네 싶어가지고 계속 꿈틀거리다 겨우 눈을 떴다? 근데 침대 난간에 뭐가 보이는 거야. 저게 뭐지? 뭐야, 무서워! 야, 무서워. 그만해 진짜. 공포부심으로 가득 찬 나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덧붙였다. 야, 그리고 가위 눌리는 그거 다 네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너 괴롭힌다는 그 귀신 아예 나한테 오라 그래라. 난 1초 안에 뜰 수 있거든.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이 잘 오질 않았다. 빨리 자야 되는데 늦잠 자겠다.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감쌤이 감시하러 왔나 보다 생각했다. 큰일 났다. 자니? 네네, 잡니다요. 그런데 사감쌤이 침대마다 오가며 확인을 하는 것이었다. 오늘따라 왜 저러시지? 뭔 일 생겼나?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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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네?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사망 플래그를 세웠구나. 그제서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 내가 했던 말이 쟁쟁하게 울렸다. 그 귀신 나한테 오라고 해. 그러자 눈앞에 있는 그것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내가 했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오라고 해. 차라리 나한테 오라 그래. 쿠쿠루 삥뽕. 차라리 나한테 오라 그래. 쿠쿠루 삥뽕. 차라리 나한테 오라 그래. 이상한 말 했다가 후에 눈물 흘리는 중. 나한테 오라 그래. 나한테 오라 그래. 야, 자냐? 야, 자냐? 야, 자냐? 그때 거짓말처럼 기상 노래가 들려왔다. 아침?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김선배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분명 나는 잠든 기억이 없었고, 내가 겪은 것은 꿈이라기보다는 의식만 멀쩡한 상태에서 겪은 가위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난 그날 이후 공포물을 전과같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날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단순히 꿈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저희 제작진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딱선존 실화, 귀신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때는 한 달 전, 저는 눕자마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쫄보인 저는 신기해할 겨를도 없이 살려줘 하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여 보려다가 입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맞불 작전을 놓으면 지쳐서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내 과제 해주고 가라, 내 과제 해주고 가라 라며 같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말하는데도 귀신이 안 가서 이러다 내가 지면 어떡하지? 하던 순간 갑자기 저에게 들리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위도 풀려서 다시 잘 자세를 잡느라 책상 쪽을 바라봤는데 귀신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장한 채로 실눈을 뜨고 귀신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책상에 앉더니 펜을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아무튼 누군가 대신 과제를 해준다는 기쁨, 그리고 가위에서 풀렸다는 안도감에 잠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게 다시 스스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안도한 탓이었을까요? 맞춰놓은 3개의 알람을 모두 끄고 꿀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과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과제 제출도 제 시간에 못했어요. 과제 해주고 가! 과제 해주고 가! 과제 해주고 가! 왔으면 과제하고 가! 만화 등산 중 생긴 일. 방학을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산이 있는데요, 지방의 분지에 살고 있어 사방이 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조지자고 마음먹고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까지 한 15분 남은 지점에서 힘들어서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라 제발 도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에 놀란 저는 급히 길을 벗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살려주세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다가가 보니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인 분이 매달려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서 급히 가방을 벗고 매달려 계신 분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제가 다급히 소변을 잡자 많이 무서우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손을 잡고 그분의 상태를 살피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으아! 정말 선바님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저는 작년에 6개월 정도 나이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뭐랄까, 하루라도 진상이 끊기지를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극한 직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진상 손님도 없고 그냥 오래 서 있는 걸로 지치기만 해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일손이 부족해서 거의 파트로 일하는 저는 늘 1층에서 혼자 계산을 하고 바쁠 때나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헬프를 쳐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날도 어서오세요 다이소입니다. 닥치고 계산이나 해. 화장실 다녀와. 어김없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 오늘 진상도 없고 평화로운 거. 그날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걸 만나기 전까지. 응? 뭐지? 벌레인가? 저는 보고 알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그것을요. 그건 누가 봐도 건장한 사람의 똥이었습니다. 잠깐만, 어디에 있던 거야? 화장실 들어오는 입구로 들어오고 여기 청소도금 모음집에서 여기다가 똥을 싸는 거야? 바로 앞이 화장실인데? 무섭다. 큰 거 있다. 나도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을 옛날에 학교에서 겪은 적이 있어요. 학교 화장실 바닥에 똥이 있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변기 쪽은 이렇게 그 사이에 틈이 있잖아. 그 사이에다가 똥이 있어. 그래가지고 왜? Why? 나도 한번 본 적 있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름 끼치고 더러운 게 쓰레받기처럼 안 보이는 저 쓰레받기 손잡이에 똥이 살짝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일하기도 힘든데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 거지? 내가 전생에 나라의 변기를 모두 빼돌려 팔아치웠나? 온갖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층별로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차피 제가 치울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청소 1층인데? 그렇습니다. 힘내. 그날 청소 당번은 저였습니다. 저는 1층 카운터 담당이었습니다. 그날은 같이 일하는 파트타임 언니가 쉬는 날이었고 저밖에 청소할 사람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고 당연히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은 그걸 두고두고 놀리셨습니다. 똥 치우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했다고. 다들 일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화장실 청소라면 온갖 테러를 겪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그 당시 3개월도 안 된 햇병아리 순돌의 절규는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똥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너무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다 진짜. 아니 똥을 걷다 왜 싸 진짜로.
이 사건 부디 잊고 깨끗한 마음으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요고괴담. 현실판 요고괴담. 진짜 실화임. 고2 때 야간 수업날. 야간 수업날은 수업이 하나일 뿐이었다. 셋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림을 왜 이렇게 다 잘 그리시는 거야? 아니, 거의 진짜 웹툰 보는 것 같아. 수업이 1시간 정도 지나자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을 주셨고, 가장 왼쪽에 앉아있던 저는 화장실에 가자고 두 친구를 쳐다봤고, 저희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휴지를 가져오기에 옆반에 잠깐 들렀다가 친구 B를 사이에 낀 채 A와 셋이 복도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와 A는 어제 본 선바방송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B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화에 동참했을 B이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을 걷고 있었죠. 복도 끝에 화장실과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야간 수업이었던 만큼 날은 어두웠고 3층에서 수업 중인 교실은 저희 교실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조차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서로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덮치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화장실 문 옆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근데 B만 유독 멈춰있더군요. 화장실 불이 켜지자마자 B는 먼저 빠르게 들어가 버렸고 저와 A는 하던 대화가 너무 재밌었던 탓에 그런 B는 신경 쓰지도 못한 채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면서도 깔깔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B가 너무 조용해서였는지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였는지 저와 A는 아직 나오지 않은 B를 깜빡 잊은 채 화장실 불을 끄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한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실과 가까워질 때쯤 불현듯 저는 B가 생각났고 우뚝 멈춰서서 A에게 아 맞다 B! 라고 외쳤고 A도 그제서야 아 맞다! 라고 외치며 저는 화장실로 몸을 돌려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불을 급하게 켜고 저와 A는 외쳤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일부러 두고 간 게 아니야. 미안해 B야, 빨리 나와!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정적뿐이었고 모든 칸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A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혼비백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교실 앞에 다다랐을 즈음 분명 꺼져 있어야 할 3반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거기서 B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응? 저희는 B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의 빨리 들어오라는 호통으로 인해 물어볼 수 없었고 그날따라 부모님께서 일찍 데리러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을 틈도 없이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반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는 어제 있었던 기묘한 일이 생각났고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는데 저 뒤에서 영단어를 외우던 B가 벌떡 일어나서 나 어제 너희랑 화장실 간 적 없는데? 라고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고 급 소름이 끼쳐 옆반에 A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너 어젯밤에 화장실 갔을 때 나랑 B랑 셋이 갔어 안 갔어? 갔잖아, 너랑 나랑 걔랑 셋이. 근데 걔는 어제 화장실을 안 갔대. 저랑 A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B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3반에서 튀어나온 것이 A와 제가 볼일을 보는 동안 B가 먼저 나가서 그런 것이었겠거니 생각했을 뿐 아예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분명 저희와 화장실을 함께 갔을 시간에 보낸 카톡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B는 저희와 화장실에 갔던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여줄 프린트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주 소름 돋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복도 CCTV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 고개 숙인 채로 걷고 있었네? 자, 여기도 19금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조회수가 혼자서 3배를 먹는 모습이죠? 2012년에 대학설이야. 오늘 처음 아닌가요? 대학설? 만화 동아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입생활 시절 활동회원이 그냥저냥 있던 동아리가 다음 해인 2014년에 제가 동아리 회장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가입 회원이 늘어 무척이나 곤란했었습니다. 본인 자랑하는데 평소에도 그림을 그리고 학교 축제 때는 1인당 4절지 한 장씩 작품을 했어야 했기에 이러다간 방이 너무 좁아 회원들이 다시 탈퇴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 인원이 없어 동아리 하나가 폐부되어 빈 방이 생겼습니다 라고 공지를 올린 것입니다. 건너 그 방이 꽤 큰 방이란 걸 알게 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공지에 맞춰 연합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희 동아리 포함 6개 동아리에서 각자 이유를 들어 자기네들이 꼭 있어야 한다며 절구절구 하는 말에 동아리 연합회장이 결국 안되겠다 싶어 제비 뽑기를 했고 이걸 또 뽑았어. 저희 오다쿠 만화 창작 동아리가 당첨표를 뽑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그 방이 크다고 들었어서 이사 전에 청소 겸 확인차 빈방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도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어서 중앙 동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없어졌다는 동아리는 대체 어떤 동아리였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대충 경제 동아리인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여러 군데 널려져 있는 책들과 몇 개 무너진 천장이 좀 을씨년스럽더라고요. 동아리라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지낸 묘한 온기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긴 그런 느낌이 덜했어요. 와, 사진 진짜 2012년 느낌 나는데? 온기가 없는 거나 천장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기분 오싹했던 것은 이런 일기가 있었어? 동아리방에 아무도 안 온다. 심심해. 안쪽 둥그런 탁자 위에 놓여진 동아리가 없어지기 전에 있었던 방명록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한 동아리 회원이 투정삼아 썼겠지만 10장 정도에다가 형광펜으로 휘갈긴 글씨에서 꽤나 광기를 느껴 저랑 같이 온 동아리 회원에게 이것 좀 봐, 여기 너무 무섭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묘하게 싸한 느낌을 무시하고 무탈하게 이사를 마친 저희 동아리는 여느 때처럼 만화도 보고 오다쿠 대화도 하고 점심도 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배 한 분께서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진 야, 쟤 어디 가는 거래? 네? 선배 오늘 과 MT 가서 동아리방 안 오잖아요. 뭐? 분명 걔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는 경우가 몇 번 일어나는 겁니다. 야, 땡땡아, 너 방금 밖에 나가지 않았어? 선배, 누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나갔죠? 아니야? 누가 나갔는데? 야, 나갔지? 이런 일이 몇 번씩이나 일어났고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 동아리방에 귀신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저 순돌은 기가 세서 저만 귀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궁금한 나머지 선배와 동기와 후배들에게 떼를 써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나도 봤어. 맞아. 동아리 사람들이 본 귀신은 긴 생머리에 얼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흰 원피스에 맨발인 채로 공중에 3cm 정도 떠있어서 움직일 때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쓱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딱 우리가 아는 그 처녀 귀신이었어요. 아무튼 저만 못 봤네요. 그러고 나니 저는 그때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본 광기에 있는 형광펜 방명록이 생각난 겁니다. 이 오타쿠 동아리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혹여나 귀신 타서 이 방을 쓰던 동아리처럼 사람이 떠나들고 없어지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순돌아, 나 좋은 생각 났어. 요조숙녀의 소설을 잘 쓰는 제 동기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말을 꺼내는 겁니다. 뭔가 하면서 들어보니 처녀 귀신은 양기에 약하니까 섹시한 남자만 나오는 한 책을 문 근처에 부적 대신 두는 게 어때? 그림 뭐야? 19금 야한 만화책으로 테마를 하자는 겁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일리는 있었기에 그 녀석의 말대로 이전 동아리에서 쓰던 고등학교에서 쓸 법한 책상 서랍 안에 양기가 가득한 야한 만화책과 처녀 귀신을 그린 몽타주를 같이 넣어 일종의 결계를 쳐놨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귀신의 기억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허허허.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만화책으로 테마가 되는 걸까요? 놀라서 그냥 가버린 거 아닐까요? 야, 여기 오다쿠 동아리 안 되겠다. 테마도 이렇게 한다. 나는 간다. 이러고 가버린 게 아닐까요? 아무튼 재밌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너만 없으면 돼. 이것은 저희 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학점? 그게 뭔데? 관절에 알코올 칠이나 해줘. 이분도 대학생이네. 법도 엄청 많고 귀신도 무서워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령 현상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가위조차 단 한 번을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통학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배정된 방은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인 4층이었습니다. 2층은 여러모로 기묘한 소문이 많았는데 옥상은 분명 막혀있는데 위층에서 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2층 침대에서 이불 뒤척이는 소리가 난다거나 천장 한가운데 사람 손바닥이 나있는 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떠돌아다니는 무서운 소문에도 집에서 벗어난 저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평온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낮잠을 자던 어느 날 그것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돼.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나 어제 기숙사 방에서 가위 눌렸어. 헐, 우리 학교에 진짜 뭐 있는 거 아님? 처음으로 겪어본 심령현상에 저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SNS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괴담 계정 귀신은 식욕이랑 색욕이 강한 사람은 더러워서 달라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동아리에서 나간 이유 알았다. 아까 그 동아리에서 귀신을 퇴치한 이유 알았네요.
아, 이 돼지 녀석만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귀신이 너만 없으면 되라고 말한 건 이것 때문일까요? 우습게도 이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가에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SNS 글이 사실이라면 선바님은 심령현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또 있어.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나 아니야? 했습니다. 나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을 더빙도 할 돼 때죠. 있어.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뭐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저야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나고 뚝만 들러가야 되고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도 돕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어씨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목소리. 보여주자 뭐야 이거? 박병장은 이거 잠시 보이스러요, 영가?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와씨,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개새끼야. 씨밤새야.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바가지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무서운 얘긴데 들으면서 더빙 갑자기 화를 때문에 내는 집중이 안 되네.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깐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 달라 그래. 박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 담배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거 다 보이스러요인가 제가 아까 보다. 본 진짜 시체 같은 자연스럽네.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밤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일병인데 평소와는 저녁 못 쓰고 다르게 있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 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좀 무섭다, 그런데 근데. 박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무섭다 그치. 근데.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고모가 예전에 구슬했었는데 그때 나한테 한 말이 뭡니까 그게? 박병장도 혹시라도 저녁 못 쓰고 있네. 앞으로 광이나 겨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깐 시체가 어떻게 죽어 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곱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깐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 그 순간 저 얼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엑스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슬해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군요. 야, 개 무서운데 이거?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섭고 퀄리티 좋아. 오히려 박병장 그렇게 말한 처음에 웃겼는데 뒤로 가니까 좀 무서워져요. 뒤로 갈수록 그것도 이제 안 웃기고 무서워지면서 야, 이거 역대급 무선준 중 하나가 아닌가. 이 7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건데 사실 전혀 지루하지 않게 집중해서 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진짜 많은 분들 올려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다들 많이 수고하셨고, 이번 무선준 퀄리티도 그렇고 무서운 것도 그렇고 역대급이 아니었나. 대단했습니다.